안녕하세요. 인류 사회의 거의 모든 것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혁명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그러니까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전쟁이나 대단한 발명품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인류 문명의 거대한 전환점이 3번 있었다. 이걸 세계의 물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중에서 첫 번째, 가장 거대한 물결이 바로 농업혁명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기초를 아예 새로 깔아버린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인류 최초의 혁명,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평생을 떠돌던 사냥꾼에서 땅에 뿌리 내린 농부가 된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8000년경,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이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물론 중국의 황허라든지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각각 농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인류 문명의 물줄기를 확 바꾼 가장 상징적인 출발점은 역시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을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은 끊임없이 먹을 걸 찾아서 떠돌아다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드디어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기 시작한 새로운 인류의 모습입니다. 정말 삶이 180도 바뀐 거죠. 자, 그럼 농업이 어떻게 문명을 만들었을까요? 그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보세요. 씨앗을 심는 이 간단한 행위가 잉여 식량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잉여라는 건 모두가 먹고도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이걸 관리하고 또 나눠줄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남는 식량 덕분에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마을을 이루고 물건을 교환하고 그렇게 복잡한 사회, 우리가 아는 문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사니까 새로운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럼 이 공동체를 누가 다스리지? 바로 여기서부터 농업이 어떻게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냈는지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권력의 원천이 그동안은 그냥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땅을 가진 사람으로 옮겨간 거죠. 왜냐? 땅을 가졌다는 건 곧 식량 생산을, 그러니까 그 잉여 생산물을 통제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제부터는 누가 더 좋은 땅을, 더 넓은 땅을 가졌는지가 권력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중세 유럽의 장원 제도예요. 영주가 모든 땅을 소유하고 농민들은 사실상 그 땅에 묶여서 평생 일만 했죠. 수백 년 동안 이 땅이라는 게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이나 계속됐던 이 땅의 시대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산업혁명이라는 두 번째 거대한 물결이 밀려왔고 권력의 중심이 농장에서 공장으로, 땅에서 자본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농업의 비중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인 큰 그림을 봤는데요. 이제 무대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농업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삼국시대부터 벼농사는 우리 역사의 뿌리였고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땅은 소수의 지배층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격변을 겪게 되죠. 자, 이제 가장 격동적이었던 시기, 20세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는 농업이 어떻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었는지를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 핵심에 바로 산미증식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쌀 생산을 늘리니까 좋은 계획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조선 농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거였어요. 이 그림이 그 끔찍한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 농민들은 쌀 생산을 늘리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쌀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실려가죠.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작 쌀을 만든 농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농업의 틀을 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950년대에 있었던 농지개혁은 땅을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었고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낙후됐던 우리 농촌을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온 농업의 오늘 그리고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은 여러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일단 농촌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전 세계 시장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마트팜 같은 첨단 기술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고 심지어는 농업 1차에 가공 2차, 관광 3차를 결합한 이른바 6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진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농업 시대의 권력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업 시대의 권력은 자본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보화 시대의 땅, 이 시대의 권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자라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